네, 그 증문수 사기 시간 돌아왔고요. 이제 후반부 하고 있습니다. 그 미적분학 하고 있고요. 그, 자, 오랜만에 돌아오는 이제 탈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가지고 당분간 이제 탈곡기에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세 개인데요. 내적, 미분, 적분. 그래서 룰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지금 이제 대수학 어름담 이기 하기 전에 좀 연습해 보려는 건데, 일단은 그 전원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털릴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달됐죠? 그래서 문답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룰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어떤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공격하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만약에 답하기 싫으시면 저한테 답을 요구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공격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받아치셔야 됐던 거를 채널지기님의 답변은 뭐냐? 라고 받아치시면 제 답으로 돌려드릴게요. 전달이 됐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드릴링이 끝까지 되는 지점까지 각자 입장에서 가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전달될까요? 자,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요? 원래는 이제 이름의 대칭성을 생각해서 제가 늘 오조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오조 선생님과 이제 비슷한 경우가 이동욱 선생님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동욱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이박에 그렇게부터 던져볼게요. 예, 저는 다 할 겁니다. 내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유대답. 어, 네, 내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두 개의 벡터를 받아서 실수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V1 내적 V2는 V2 내적 V1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내적의 왼쪽 슬롯을 고정을 하고 오른쪽 슬롯을 받아들이는 함수는 그 선형 함수입니다. 세 번째로 그 V1 내적 V1은 항상 양 0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 조건은 V1이 0벡터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의 룰은 이제 털릴 때까지 물어보는 거여서 이거 너무 좋은 대답이었죠. 계속 털어볼게요. 자, 이게 뭔가요? 그래서 수학적인 기술은 이런 거고 내적이 그래서 뭐죠? 저는 수선의 발을 좀 더 쓰기 좋게 개량한 거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선의 발을 위해서는 이제 크기랑 각도를 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제가 이게 네, 연습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한테 답변을 구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이게 내적이고 이제 그다음 이제 미분과 적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 보죠. 자, 미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은 한- 한- 한수를 선형함수로 근사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지금 목소리가 좀 낮아져 있죠. 좋습니다. 선형함수로 근사하는 행위이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나요? 음, 어, 제가 맞겠습니다. 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미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적분. 자, 똑같은 질문. 적분이란 무엇입니까? 음, FB 빼기 FA를 계산을 하는데 조금 일단 내가 더하기 얘기했어.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조금 변형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내적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과 적분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내적과 미분의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R2에서 R로 가는 분수의 미분을 계산을 할 때 그 미분의 값이 이제 벡터로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내적이
들어가고 그 그걸 해석을 할 때 특정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가 그 벡터와 그 방향의 단위 벡터의 내적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주 질문 아시겠죠? 네, 반복입니다. 자, 잘하셨고,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강성훈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셨나요? 어, 강성훈 선생님 지목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보죠. 내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수학적 정의를 얘기하자면 벡터 공간 V가 있을 때 V 곱하기 V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 이렇게 꺽쇠 있다고 했을 때 V1과 V2의 내적은 V2와 V1의 내적과 같고요. 그리고 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슬롯에 대한 선형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어, 첫 번째 교환 가능하고 두 번째 A V1 더하기 B V2와 V3의 내적은 A 하고 V1과 V3의 내적 더하기 B V2와 V3의 내적과 같습니다. 선형성은 같고요. 세 번째 V1과 V1의 내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이 0일 때는 V1이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학적 정의이고요. 그리고 심상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내적에 대한 심상은 벡터 공간은 그냥 벡터가 있고 벡터를 뭐 더할 수 있고 뭐 벡터끼리 덧셈 연산 가능하고 스칼라배 가능하고 뭐 스팬할 수 있고 이런 성질이 있지만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뭐 벡터 간의 각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이런 기하학적 구조는 전혀 안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 벡터 공간이라는 그 집합에다가 자와 각도기를 대주는 것이라는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벡터의 크기가 1인지도 알 수 있고,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가 90도인지 아닌지 몇 도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건 약간 직문서 벗어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 그러니까 오소노말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크기가 1이고 직교하는 두 벡터로 베이시스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내적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정도로 그냥 심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워낙 수학적으로 거의 이제 그 진공수학선에서 완벽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적이 있으면 벡터의 크기를 논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그러면 크기를 논할 수가 있으면 그 거리를 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거리가 내적으로부터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저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벡터 공간에 내적을 네, 줄 수가 있고 네, 벡터 공간에 거리를 줄 수가 있고 네, 내적으로부터 거리를 줄 수가 있고 네, 거리 자체를 독립적으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때 이 주어져 있는 거리가 내적으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음,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성질을 대입을 해봐서 그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면은 그건 내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역을 여쭤본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이 거리 함수가 내적으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네. 음,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리 함수의 정의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헷갈려서. 첫 번째는 거리는 그 두 점 P와 Q가 있을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 함수를 D라고 하겠습니다. D 가로 열고 P, Q랑 D 가로 열고 Q, P랑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이어야 되고, 거리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지금 순서가 좀 섞였는데요.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이어야 하고,
그리고 삼각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점이 있을 때 뭐 PQR이라고 할 때 P에서 Q까지 거리, Q에서 R까지 거리를 더한 것은 항상 P에서 R까지의 거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 거리를 그대로 뱉어내는 내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네, 이거는 놀랍게도 저희가 10대 때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적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그 미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분은 음,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직무수 노트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고 그 f의 정의역 상에 있는 점 p가 있을 때 그 점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그 점 p에서 함수 그 어떤 벡터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 점에서 함수를 선형화를 하고 그 선형화를 한 그 벡터 공간 상에 있는 벡터를 하나 잡아내는 것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음, 이 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극한이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극한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상적으로는 그 하우스트로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하우스트로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말이 될까요?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 그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 있어야 하므로 극한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값이 유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제 그 위상적인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 요가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 답은 대수학이 아름다움에서 배웁니다.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선형화만, 네, 선형화만 그 이제 구현해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분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음, 적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심상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은 말하자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겠느냐라는 그 원시 함수를 찾아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면으로는 뭐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면적을 계산하는 것, 구간 내 사이의 면적 계산하는 것, 뭐 이변수는 부피를 계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제가 이거 여쭤보는 취지는 이제 기대수 2기가 그 위상수학 쪽으로 슬슬 넘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쪽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각자 맞춤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분과 적분은 위상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가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힌트를 드릴 테니 그 떡밥을 좀 드릴 네, 테니 그 생각을 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분은 국소적 성질입니다. 위상적으로. 국소적이라고 네. 하는 것은 한 점의 네이버드의 성질입니다. 적분은 임의의 두 네이버드의 관계의 성질입니다. 즉 대역적인 글로벌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위상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분을 수행한다는 것과 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위상 구조상 생각해 보면 의미가 완전히 적 구조가 완전히 음,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그 내적 미분 적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음, 우선 미분을 하려면 이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미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변수 함수가 미분간 점 P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함수 f가 이변수 함수 f가 점 P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점 일단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으로 가는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 그러니까 그 도함수, 그 방향으로의 도함수의 극한이 잘 정의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라는 것을 잰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거리를 잰다는 것일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젠트, 저평면으로 선형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거리를 잴 수 있어야 되는데, 벡터 공간에서 거리를 잰다는 것이 이미 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내적을 우리가 도입하고, 그러니까 내적이 있어야 우리가 미분 자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적분은, 사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분과 미분을 연결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 FTC밖에 그 생각이 안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FTC가 말하는 게 결국은 그 어떤 이거는 제가 일변수로 그냥 예시를 들겠습니다. 일변수로 어떤 일변수 함수 f가 있고 그 a에서 b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다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f의 엔티 데리버티브가 만약에 라지 f라고 한다면 그 이 f를 적분하는 것은 사실은 이 라지 f의 양쪽 끝점 a와 b에서의 점의 차이를 보는 것과 똑같다. 는 것이 그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인데 이건 사실 뭐 일변수뿐만 아니라 임의의 그 선적분에서도 전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음 뭐 여러 가지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FTC를 통해서 미분과 적분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그냥 그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FTC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기술할 때 왜 내적이 들어오느냐가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간 과정에서 내적이라는 도구를 끼워 넣을 필요가 생기느냐?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그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음, 윤진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임진우 선생님 딱 걸리셨습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자, 내적의 문제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이라 함은 벡터 공간의 원소로서 두 벡터가 있습니다. 뭐 한 벡터로부터 다른 벡터로 정사형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내적에 대한 직관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합니까?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음, 어, 그 내적이라는 함수는 일종의 이변수 함수인 건데, 그 변수 두 개에 방금 언급했던 두 벡터를 넣으면 좌변이 되고, 우변에는 한 벡터의 크기, 그리고 다른 벡터의 크기,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이 세 가지 대상을 모두 곱한 게 우변인 거고 좌변, 우변 등식이 성립합니다. 좌변이 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 내적이라 함은 R2 곱하기 R2는 R1이 되는 함수인데 조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모두 만족하면 제 질문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하셨은 거에 대해서 좌변이 뭐냐가 질문입니다. 좌변이라 함은 그 내적의 일종의 함수이고 이변수 말이 함수인데 계속 빙빙 돕니다. 다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분이라 하면 벡터 공간 여하와 상관없이 벡터를 생성하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음, 벡터 공간이라면 그러니까 벡터 공간인 경우가 있고 벡터 공간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냥 그 벡터 공간에다가 내적을 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무한한 내적의 경우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한 다음에 어, 벡터 하나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지금 모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네, 미분. 그 다음 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분은 미분한 것들을 그냥 전부 캐치올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문이 같은 결로 나가게 되네요.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내적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어, 그 공간을 내적을 토대로 특정한 다음에 벡터를 논할 수 있는 게 미분인 거고 그 벡터들을 캐치올 한 거를 적분이라고 묻동글에 말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들 숙제들을 좀 느끼시는 가운데 저는 당분간 계속 똑같은 걸 여쭤볼 겁니다. 내적이 뭐냐, 미분이 뭐냐, 적분이 뭐냐, 괜찮죠? 한번 이제 그 디스커션 하실 때 반영을 좀 해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걸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내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은 그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각도를 가지고 코사인으로 정사형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숫자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숫자로 구현? 각 벡터의 숫자로 구현? 두 벡터의 크기의 곱과 그 두 벡터 사이의 각을 가지고 코사인을 곱하면 그러면 나오는 값이 내적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QDQ. 그걸 어떻게, 두 벡터를 분해해서 두 벡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방금 계산하는 걸로 말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만약에, 빡치심 느껴지시죠? 아이씨, 대답했는데 아니야, 왜 아니야. 똑같은 거 계속 묻느냐? 아니요. 답이 그러니까 나올 또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묻습니다. 다른 거면 이제 만약에 어떤 벡터, 2차원의 벡터 A, B와 C, D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적을 가지고 그 A, B를 로우 벡터로 두고 사이에 내적 값을 두고 그다음에 컬럼 벡터로 C, D를 두서 곱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적 값을 구합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내적이 중요할까요? 에 대한 심상과 감상을 들려주시면 합니다. 내적이 사실 그 내적이 없으면 저희가 벡터를 공간을 논할 때 어떠한 크기나 각도라든가 서로 벡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내적이 정해짐으로써 두 벡터 사이의 닮음이라던가 크기 같은 것을 논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줄 패치화가 된 완벽한 답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변의 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분은 가장 간단하게 변화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서 만약에 변수들이 있으면 각 변수들이 변화하는 양을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만약에 어떠한 그 델타라는 변화, 어떤 한 변수에서 델타라는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델타를 가장 작게 그 델타를 가지고 그 함수에 넣었을 때 각각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그 차이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레이쇼를 구하면 그게 그래서 미분값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 그냥 도함수를 구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 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리미트를 취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한 변수 x에 대한 함수라면 x 빼기 델타 분의 fx 플러스 델타 빼기 fx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변수일 때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변수일 때는 이변수일 때는 만약에 일변수일 때는 연속이면 항상 연속이어야 미분값이 구해졌는데, 이변수의 경우에서는 변화율을 구하는 한 점이 모든 방향에서 연속적이지 않아도 특정 방향을 선택하면 그 방향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벡트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그 한 점에서의 그러한 접평면을 이제 여기서 살짝 내적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한 점에서의 접평면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 방향에서의 그 미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해석 다 빼고 계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이 다변수 계산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적분은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적분을 취하게 되는 그 기준 변수에 대한 그 축가의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축과의 넓이니까 만약에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함수로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적분값을 구하라고 하면 F 함수 B 값과 F 함수 A 값을 뺀 그 값에다가 밑변을 곱하는 B 빼기 A 값을 곱한 그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변수 함수이면 어떻게 적분을 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변수 함수이면, 어, 이변수 함수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는데 따로따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수 x와 y가 있다면 x에 대한 적분과 y에 대한 적분을 따로따로 해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벡터장의 경우라면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터장의 경우, 음,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뭔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감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적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내적이 정해져 있어야 다변수 같은 그 미분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아까 다변수 미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접평면을 구해서 그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이제 접평면을 구해서 그라디언트를 정하는 그 순간 그 접평면의 내적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분은, 어, 미분이 변화율이라면 적분은 넓이이기 때문에 그 이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변화율이고 변화율에다가 어떤 속도를 곱하면 그 총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은 뭔가 차원을 넘나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수줄 패치의 어떤 이펙트가 보여서 디스커션이 되어져 있는 부분의 어떤 대답의 퀄리티와 아직 디스커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확실히 보여서 전 개인적인 답을 들으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네, 다음 마루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루타는 장인우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안 되시면 지윤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아, 네. 장인우 선생님 도망가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지윤정 선생님이시죠? 자, 지윤정 선생님 그 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이란 아까 그 벡터 두 개가 있으면 그 한쪽 벡터로 정사형을 만들어서 그 정사형 만든 두 값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적을 어떻게 행렬로 바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적을 어떻게 행렬로 바꾸냐고요? 그냥 저는 항등행렬 기억나고, 그, 그 다음에, 뭐, 고유 벡터하고 고유치 생각이 나는데요. 대각화한 그 고유치들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랑 곱하면 그게 내적이 되는 걸까요? 직무수 노트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을 이제 행렬로 바꾸는 거가 이제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미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갑자기 와서 전혀 패치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들어보니까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일 텐데 어떤 두 벡터의 차이에 내적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후에 두 벡터의 차이의 내적을 원래 벡터의 차이의 내적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에서 구체적으로 미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변수 함수에서 미분을 설정한다면 그때 이제 글쎄요, 리미트가 필요하겠죠. 리미트가 필요하고 그 아까 두 벡터의 차이를. 그 마이크가 순간 끊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 들리네요. 네, 아, 들립니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냥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 두 벡터의 차이가 작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 벡터를 하나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스칼라 h를 곱해서 그, 그 부분에서의 그 두 벡터의 차이로 나누는 것 같아요. 트랜스폼 한 다음에 두 벡터의 차이. 근데 그 차이는 그 어떤 방향 벡터의 h배로 너무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몰라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게 지문서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그 여쭤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적분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미분의 역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내적을, 그러니까 변환 후에 내적의 차이를 원래 벡터의 차이의 내적? 디퍼런스 벡터의 내적으로 나누는 거였다면 거기에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변수 벡터장의 적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일변수밖에 몰라서. 근데 아무래도 넓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함수의 넓이 함수를 만들어서 넓이 함수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적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적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F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변형한 다음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두 벡터의 내적을 원래 벡터의 내적으로 나눈 것이 미분이라면 다시 그거를 원래 내적으로 돌리는 게 적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문수 미적분학의 파트를 마치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빠 지금 놀아야 되는데 잠깐 일 좀 하고 갈게. 하리야, 엄마한테 잠깐 엄마랑 놀고 있어. 아, 그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참 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참 쉽지 않네. 하리야, 엄마한테 가 있어. 그, 이 내적 미분 적분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어떤 수학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수학은 이게 거의 거진 전부라고 해도 거진 권이 아닌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상 여기서 끊겠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주 이제 직문수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일부 디스커션을 한 것과 생각을 해보신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겠고, 그리고 약간의 리벤지 성격으로 만약에 안 올리셨다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분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알겠죠? 다 이게 되는 게 지금 직문수의 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오늘의 이제 대화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내적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느끼도록 얘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의 대화의 목적은요. 그게 목적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대화를 좀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금 직문수 1, 2, 3기를 하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다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이거에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아차 싶었던 게 이거 심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랑 계산으로 해야 되는 거를 굉장히 구분을 잘하면서 가져가야겠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하시는 것들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의 포인트 중에 뭐였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해서 거기서 미사여구 다 빼고 사실 저희 예를 들어서 F를 F 프라임을 할 때 여러분 리밋 가지고 안 하시지 않나요? 그거 뻥 아닌가요? 안 하잖아요. F가 있으면 F 프라임으로 하지. 그런 거 있죠. 알아들으시겠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법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아는 거니까요. 전달이 좀 될까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돼서 참고로 모음 답안도 그냥 알려드릴게요. 다변수에서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체인 룰을 써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체인 룰을 써서 디렉션과 그레디언트의 내적을 취하는 게 답이에요. 다변수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답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극한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변수 세팅에서는 이거 나중에 지문도 다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방향과 그레디언트 벡터의 내적을 취하는 거가 그 방향도 함수가 된다는 거를 체인룰로 유도한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답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분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텔레스코프 썸입니다. 뭔 소리냐면 넣고 뺏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 한번 제가 그대로 반복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100에서 1을 빼야 10에서 1을 빼야 되는 거라고 해봐요. 10 빼기 1.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게 9여야 된다는 것을요. 근데 이 계산을 어떻게 바꿔보시냐면 10에서 9를 빼고 9를 뺐으니까 등식이 돼야 되니까 9를 더하고 그래서 10 빼기 9, 9 빼기 8, 8 빼기 7 해서 2 빼기 1까지 내려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넣고 뺐고 더하고 빼고를 똑같이 했으니까 그냥 10 빼기 1이라는 걸 관점 어떻게 바꿨냐면 10 빼기 9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1이 되는 게 9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9로 친 거예요. 관점 알아들으시겠죠? 뭔 소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1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칸을 9칸으로 나눠도 되지만 90칸으로 나눠도 되고 900칸으로 나눠도 되죠. 예를 들어서 10에서 9 대신에 10에서 9.9를 빼도 되죠. 9.9를 빼고 9.9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두 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한 가지 이제 약간 가우스틱한 생각, 1부터 100까지를 5050으로 더한 그 순서를 바꾼 생각에서 볼 때 넣고 뺏고를 반복해가지고 그 간격을 굉장히 줄였다고 해봐요.
말이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리인지? 그러면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변수 함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오늘의 목적은 이변수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y equal f of x라는 거의 그래프 상상하십시오. a부터 b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부드러운 그래프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침상을 상상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f of b 빼기 f of a를 구하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그래프는 f 프라임으로 사실 그릴 겁니다. 그래프는 f 프라임으로 사실 그릴 거예요. 그래서 f of b 빼기 f of a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f of b랑 f of a 사이에 무수히 작은 간격들로 이 어떤 값들을 집어 넣으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미분 가능 어떤 뜻이냐면 아주 적은 데서 바라보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지칭해요. 함수가 직선처럼 생겼다는 걸 지칭해요.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뭔 소리인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아주 간격을 극한으로서 줄여가지고 보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봐도 돼. 이게 미분 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이 간격을 열라 많이 잡아버리면 그 간격의 개수가 9만 개, 9천 개, 9억 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 작은 간격에서는 이것들을 다 직선처럼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더하고 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을 거냐면 f of b 빼기 f of a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형태가 A부터 B까지 F'X dx, F'X dx 형태가 정확하게 이 미소에서 뺀 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지문 소트라고 생각 보시면요. 그러면 이거가 왜 정확하게 F of B 빼기 F of A가 나오느냐? 아주 세미하게 파티션을 치게 되면 이 지금 계속 캔슬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캔슬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시점과 종점에서 함수값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직관이 전달이 될까요? 뭔 말 떠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면서 즉 합을 어떻게 취할지를 규정하면서 합을 결정하기 위한 도함수라는 개념이 튀어나온다. 미분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10대 때 어떻게 배우냐면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배우지만 사실은 수학의 순서는 반대이다. 적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정한 다음에 합을 클레버하게 구하기 위한 트릭으로서 F'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학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합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합을 잘 하기 위한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미적분학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순서가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말이 대충 전달될게요.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설명이었어요. 이건 오늘은 이 생각의 방식을 그 다변수로 확장해 보고 싶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혹시 아이디어가 납득이 가셨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수 y equal f of x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 of b에서 f of a의 차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of a랑 f of b, a랑 b가 각각 시점과 종점이라고 할 때, 그거 사이에 파티션을 열나 많이 넣었다고 상정해 보세요. 한 9억 개 넣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 x축에서 이게 9억 개의 칸을 친 다음에, 거기서의 함수값들을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건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F'이 정의가 돼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작은 데서 보면 이거를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말이 납득이 되나요? 일변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함수 값들을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넣고 빼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형태가 정확하게 F'X 곱하기 델타 X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데서 바라본다면. 이 말이 이거 직문서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더하고 빼는 거에서 늘 극한으로 보내주는 걸 그걸 우리가 기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f5 b f 5 v 예요. 이거 혹시 직관이 서나요? 뭔 느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의 방식에서 좀 가지실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의 방식인 게 어떤 센스냐면 이 생각을 꼭 x축 위에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 양끝 값을 뺀다라는 생각이 그 중간을 잘 채워넣기만 하고 채워넣는 걸 잘 근사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X축과 Y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는 잘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 뺀 거에 대해서 중간을 잘 채워넣을 수만 있으면 성립하는 생각 아니에요. 발상 방법 자체가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중간을 잘 채워 넣어서 이게 미적분의 기본적인 생각 방식인데 중간을 채워 넣어서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캔슬되게 하는 거예요.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계속 캔슬되게. 그래서 그 캔슬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적분으로 딱 뜨게. 이게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는 하지만 굉장히 클레버한 아이디어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과 코멘트 있으면 드릴게요. 목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디어 좀 전달이 됐나요? 뭔 소리 떠들고 있는지?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구현할 때는 f를 가지고 f 프라임을 만들어서 f 프라임을 가지고 이제 부정적분을 배워가지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 아이디어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두 숫자의 두 함수값의 차이를 중간을 캔슬이 되는 것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서 그거를 적분한다. 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축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방식이요. 여기까지가 혹시 뭐 이해를 했다는 표현고 혹은 이해를 못했다는 표현 표현에서 한두 분 정도 하실 어떤 감상이나 그런 얘기가 있으면 듣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지금 확장하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이제부터 하려는 작업이 이해를 가시나요? 뭔 소리지?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함수의 차이로부터 뭔가 논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게 평소에 적분에 대해서 음,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직관이랑 좀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될지. 아, 그것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함수가 그 적분을 볼 때 f of x dx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dx가 미소 가로 면적이고 이쪽 면적이고 x축의 면적이고 f of x가 높이 쪽이라 가지고 넓이가 미소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합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적분이라는 거를 넓이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그거에 대한 넓이에 대한 기하적 직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왜 구체적으로 f of b 빼기 f of a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일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인데요. f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거가 의미가 면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별개의 층이고요. 이건 적분의 정의로부터 이런 어떤 넓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층위가 있는 건데 좀 신기한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f랑 f 프라임이 관계가 있어서 지금 f 프라임을 적분을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양끝 값의 차이가 된다라는 거가 왜 되냐라고 하는 층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넓이라는 의미랑 별개로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아,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데, 왜 내적이 여기까지 얘기는 안 들어올까요? 일변수기 때문입니다. 일변수에선 각도 같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즉, 이변수부터 필요해질 거란 뜻이에요.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R1에서는 내적 생각 안 했잖아요. R2부터 생각했지. 전달될까요? 되게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혹시 교수님이 그 막 넣고 빼고 캔슬하고 막 이런 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배웠던 수열의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정확하게 맞아요.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만드는 거가 적분의 정의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 정석 용어로는 무한급수라는, 그러니까 사실 급수 자체가 무한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적분의 정의수예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유한계의 합을 어떤 합의 개수를 늘리는 거의 극한 값이 적분의 정의예요. 단지 우리가 그 계산을 늘 어떤 F랑 F 프라임의 관계만 가지고 미적분의 기본정의를 토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직무수 노트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노트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지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몇 단원이냐? 그 10단원 쪽입니다. 10단원 쪽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냐면 지금 여기인데요. 이거 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고, 요것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근사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근사할 때리는 거예요. 넣고 뺐고. 이제 두 개를 빼는 거가 정확하게 델타, 두 개의 차이, x축에서의 차이 곱하기 미분계수로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걸 지칭해요. 그래서 두 함수값의 차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게 되면, 알아들으셨죠? 이게 된다가 가정입니다. 부드러운 함수이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n등분을 생각해. 이 n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어떤 자연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넣고 빼고를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실제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급수입니다. 부분합의 극한을 사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이 지금 함수값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극한을 때리는 거가 적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출발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직관 레벨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거 이제 디스커션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자, 혹시 여기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어떤 코멘트 있으면 드릴게요. 혹시 제가 지금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다변수 세팅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자체 아이디어 자체가 공감이 안 가거든요. 이 아이디어 납득이 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함수값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끼워 넣어. 그래서 끼워 넣은 거에 대해서 미분을 가지고 1차 근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그래서 미분계수와 그 델타의 어떤 이제 썸으로 하는 거를 적분교화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생각이죠. 다 알아듣으시겠나요? 왜 우리가 미분 가능을 가정하는지? 저 지금 함수값 차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아주 작은 데서. 괜찮나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딱 한 스텝만 확장해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상을 좀 하게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납득하셨다는 그큰 그림 어떤 이미지를 납득하셨다는 전제에서 이제부터 이 그림과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릴 거거든요.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x축에다가 a, b 인터벌을 잡고 함수 f를 그리셨죠. 그림 방식이. 자, 이제 그림을 제가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R1 대신에 R2를 같이, 그러니까 비교군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는 여러분이 R1에다가 오픈 인터벌을 잡고 부드러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알아들으셨죠? 자, 이제는 R1을 제가 R2로 그림을 바꿀게요. 심상 있으시죠? 평면을 생각하십시오. 벡터 스페이스, 여러분이 아는 거. 전달했죠? 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지금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미분에서 디스커스 하는 것처럼 R1에서는 이 라인밖에 없어요. X축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R2에서 적분을 기술하고 싶으면 라인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큰 제약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점과 종점은 찍읍시다. 이건 말이 되죠. X축에서 시점과 종점을 A, B라고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연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차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R2에서 두 점을 찍으십시오. 이거 PQ라고 할게요. 시점과 종점을.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임의의 선택지를 생각하는 거는 라인은 너무 세요, 조건이. 뭘 생각할 거냐면 곡선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직선은 그 중에서 스페셜 케이스로서.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다시 마음속으로 대조하겠습니다. 하나는 R1이 있고 하나는 R2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R1과 R2에서 각각 시점과 종점을 찍으십시오.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여기서는 P랑 Q 두 점 이렇게 찍어요. 말 되죠? 그러면 R1에서는 라인 세그먼트밖에 그러니까 선분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생각할 게 더 없어요. 근데 반면에 R2의 시점과 종점이 정해지면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곡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수학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납득이 갔나요? 근데 우리는 미적분학을 해야 되니까 곡선을 부드럽게만 생각할게요. 전달이 했죠? 부드럽게 안 하면 미분을 못 하니까 혹시 그게 제약이 생길까 봐 해서 그래서 곡선은 곡선이긴 한데 삐죽삐죽한 거 말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다 생각하자.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R1에서의 선분 하나, R2에서의 곡선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림을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그림 놔졌나요? 마음속으로? 자, 천천히 얘기하려고 애는 쓰겠는데,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집중하셔서 생각하시다가 못 따라오신 분들은 놓쳤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심상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어떤 여러분이 공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전달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거 봅시다. 아까는 R1의 선분에서 함수 y equal fofx의 그래프를 그렸죠. 자, 여러분의 마음의 심상은 x축 놓고, 거기다가 a부터 b까지 선분 놓고, 거기 위에서의 부드러운 함수의 그래프를 놨죠. 여기까지 맞나요? 마음속으로? 자, 똑같이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저쪽에서는 이번에는 XY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에다가 두 점을 찍었어요. 두 점을 찍고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방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어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 다음에 놔야 되는 게 똑같이 데이터를 옮기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함수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함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근데 함수가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X만 받으면 됐어요. 아까의 경우는. 아까는 X를 받아서 Y equal F of X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심상 그려지시나요? 마음속으로 그래프가?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엔 인풋이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만 돼요. 여기까지 그려지시나요?
XY 평면을 놨어요. XY 평면 위에다가 두 점을 여러 번 찍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어요. 이 곡선은 변수 한 개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두 개여야 돼요. 물론 그 두 개가 다 독립 변수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XY로 표현이 되는 녀석인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전달됐죠? 그러니까 여기 곡선 위에서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x, y를 받아서 다른 걸 결정해야 되니까 기호로 어떻게 기호하는 게 나을 거냐면 g equal f of x, y로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말이 납득이 안 돼. 아까의 경우 1차원의 경우는 x가 y를 결정했기 때문에 y equal f of x였어요. 그리고 그거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번에는 x랑 y로 어떤 이제 매개 변수화되어지는 곡선이 있어야 돼요. 그 곡선 위에서의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3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가나요? 아까의 경우는 X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Y축을 여러분이 도입해야 됐어요. 아웃풋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X, Y가 다 인풋이에요. X, Y는 전부 다 인풋 쪽에 살고 있는 녀석들이니까. 아웃풋을 표현하려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G축을 도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나요? 그러면 혹시 그래프의 그림이 마음속으로 침상에 그려지나요? XY 평면이 있었으면 곡선을 그렸을 때 이 곡선 위에서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YG 공간에 살고 있어야 돼요. R3에 살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심상들이 그려지셨나요? 어떤 말인지? 자, 다시 한 번만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X축에다가 선분을 A까지, A에서 B까지 선분이 있고, 거기서 부드러운 그 함수 F를 데리고 와서 함수의 그래프를 XY 평면에다 그린 거죠. 아까의 원래 일변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아까 이동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이거 적분하면 뭐냐. 물론 제 지금 설명은 그 F'을 기준으로 적분한 걸 설명하긴 했지만, 전달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적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F'의 적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변수에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을 적분하면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왜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나요? 뭔 소린지? 자, 이제 이거 그 제가 오늘 하는 거에서 지금 설명은 뭐는 다 일부러 뺀 거냐면 여러분 이거 같이 하셔야 되는 건데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심상으로만 오늘 얘기하자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XY 평면을 여러분 놨어요. XY 평면이 있어요. 두 점 찍었어요. PQ. 곡선 그렸어요. 곡선 위에서의 그래프 함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 함수는 수학적 모델이면 G equal F of XY로 표현하는 게 타당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Y 평면만 가지고는 표현을 못 하죠. XY 평면 위에도 G축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웃풋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X축, Y축, G축 위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이 그래프는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곡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심상들 다 그려지셨나요?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는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발칙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짓거리 뭐였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그거라면서요. F 오브 B 빼기 F 오브 A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F 프라임 가지고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동의가 되나요? 아까 우리가 좋아 F 오브 B랑 F 오브 A의 차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거 중간에 넣고 뺏고 넣고 뺏고로 해. 그래서 꽉 끼겨 넣어. 어차피 이퀄로 써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캔슬이 되는 것 때문에. 전달했죠?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캔슬이 되는 것 때문에 쭉쭉쭉쭉쭉 이제 그 간격을 줄여가지고 보면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써가지고 이거 F 프라임을 적분하면 되는 거네로 논리를 바꿔치기 한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게 논지잖아요. 논지가 이해가셨나요? 자, 예스도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꾼 이 두 번째 세팅 있죠? 두 번째 세팅은 R2에서 곡선을 잡았어요. 곡선 위에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R3에 살고 있어요. 그래프가. 여기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예스도 질문입니다. 질문의 결이 납득이 가네. 자, 아까 우리가 R1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지금 이렇게 세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했죠. 분명히 달라졌어요. 아까는 무조건 직선 선분밖에 고려가 안 되는데 지금 인풋이 두 개인 경우는 곡선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다르죠, 분명히. 세팅이 달라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 기대치예요. 우리가 방금까지 오늘 지난주와 오늘 리뷰를 한 거가 여기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애시당초. 그렇겠죠? 일단 그 역순으로 끼워 맞춰본다면 아이디어 자체의 레벨을 생각해보면 더하고 빼는 것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더 곱빼야 된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이거 되겠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이나 뭐 MP3 같은 거 앱으로 다 통합이 됐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그 앱을 보고 아 나 이거 일기도 앱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뭐내 시간 일정 이런 것도 다 앱으로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기대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대한 발상을 납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세팅을 구체적으로 바꿨죠. 여기서도 이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제가 이건 추상화란 층에서는 안 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구현하지? 구체적으로? 라는 걸로 생각이 가게 돼요. 말이 납득이 혹시 갈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대체를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정리할게요. 지금 얘기는 그 디스커션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디스커션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 구체적으로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F 오브 X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줘요. F 프라임 구하는 거 여러분 극한 가지고 유도 안 할 거잖아요. 이거는 수학을 하실 거면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단순히 사인 X를 실제로 리밋 정해가지고 코사인 X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인 X 미분은 코사인인 거 외우고 있어야지. 자주 쓰니까. 전달됐죠? 그거 계산은 별개 얘기예요. 계산도 사실 근데 계산이 결국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거는 그거고 이 심상을 만들 때 일단 일변수의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부터 심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아마 디스커션 해보시면 거기서도 파고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는. 전달했죠? 제가 그거를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아이디어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 이거를 이제 이변수로 옮길 때 저희는 몇 변수까지 옮길 거냐면 저희는 3변수, 4변수까지 옮길 거거든요. 직문수에서. 지금은 이제 첫 단계입니다. 전달됐죠? 참고로 이거는 임의의 n변수까지 성립합니다. 임의의 n이에요. 자, 어쨌거나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변수에서 했던 짓거리를 하나씩 샤부작 옮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지금 이 1변수에서 했던 요거밖에 직관이 없으니까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아까 1변수의 답을 한번 봅시다. f 오브 b 빼기 f 오브 a를 적분으로 구하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f 프라임을 알아야 돼요. 이 말 납득 갔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이라는 도함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그래야 f 오브 b 빼기 f 오브 a가 나와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 함수를 기준으로 곡선 위에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종점과 시점의 함수값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똑같죠? 세팅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f 프라임이 없잖아요. 왜요? 변수가 두 개니까요. 전달했죠? 아까 이것도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 y 이퀄 f of x는 제가 미분하는 법을 익숙하니까 알잖아요. 자, 이번에는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게 두 개예요. x랑 y예요. 전달했죠? x랑 y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 자연스러운 질문. f 프라임에 뭐가 필요하다? 대체제가 필요하겠죠. 혹은 일반화. 답이 뭘까요? 전달이 되나요? 이게 왜 필요한지? 1변수에서 있었으니까 그 정보량이 2변수에서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걸 확장할 수가 있다면. 뭘까요? 답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도 함수가 방향도 함수가 거의 답인데 방향이 아직 없잖아요. 그쵸? 방향이 있을 때 방향도 함수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답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전에 얘기해요. 사실 방향도 함수가 답이 맞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어떤 방향이요? 자, 세팅이 답을 줍니다. 자, 제가 허희찬 선생님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게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의 경우는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 of b 빼기 f of a가 된다는 걸 만들었어요. 그 세팅을 지금 곡선으로 옮겼어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 함수 f는 지금 이번에는 이변수를 택하는 상황이에요. x랑 y를 받아서 g를 출력해요. 세팅이. 그러니까 f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단순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서 직문수에서 실제로 다룬 것으로 우리는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을 달았어요. 방향이 있으면 도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뜻이겠어요. 전달될까요? 근데 지금 방향이 없잖아요. 이 방향이 진짜로 없나요? 사실 있거든요. 그림을 생각해보면 명료합니다.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곡선이 있잖아요. 네, 탄탄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곡선에
각 점마다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접 벡터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단순 미분하는 거겠죠. 그러면 F를 어떤 방향을 따라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곡선의 각 접 벡터를 따라서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이 흘러가는 걸 따라서 방향이 존재하죠. 그 방향을 따라서 F는 미분할 수 있다가 방향도 함수였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방향도 함수를 쫙 이렇게 정의해서 모으면 뭐가 나올까요? 두 함수 값의 차이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이라고 부릅니다. 선적분 기준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실제 증명은 자,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뭐가 트리키한 포인트냐면 실제 수학적인 포인트에서 곡선이 물론 x, y로 어떤 매개 변수화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울티메이트 베리어블 입장에서는 인풋은 한 개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사실은 변수가 한 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지금 접벡터 기준 각각의 접벡터 기준으로 방향도 함수의 적분이 함수값에서 차이가 된다의 증명은 실제로 읽어본 거 있어요? 일변수의 미분 일변수 버전의 미적분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환원하는지가 전부예요. 왜요? 일변수로 환원할 줄 아니까. 그 순간 우리가 아는 거 쓰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교훈은 적분의 모든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적분의 정의는 아까 박현 선생님 질문처럼 급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때 저희가 이거를 구분구적법이라는 말로 적분을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고 넘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한번 한번 봐봐 하면서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는 계산을 못 하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원시함수, 그 실제로 그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에만 한정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적분룰은 100%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그런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양 함수 값의 차이를 뭘로 하자? 내부를 채워가지고 넣다 뺐다 채워가지고 캔슬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납득이 가셨나요? 그리고 이거를 일변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걸 실제로 언제나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환원. 이게 적분론의 전부예요. 그래서 적분에서 남는 거는 일변수 기준으로 어떻게 합을 어레인지 할지가 전부예요. 합을 어떻게 더해야 자연스러울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우스의 어떤 어릴지점의 방법을 따라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이 5050이라는 거에서 생각하는 룰로 100일을 50번 곱한다고 하잖아요. 알아들으시죠? 결합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더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하는 룰을 정하면 적분은 정해져요. 적분을 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1변수에서 했던 거는 2변수, 3변수, n변수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변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냥 그 얘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지금 그 노트 보시는 거에서 모티베이션을 가지시기 위해서. 자, 하나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요 부분인, 지금 이제 제가 그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나중에 보시면 내부에서 벡터가 회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시하는 거. 내부에서 회전들을 다 모으면 안에서 본인들끼리 지들끼리가 캔슬이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여기서 다 캔슬을 하고 나서 남는 게 바운더리를 향해서 빠져나가는 것. 이거를 보통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그린의 정리라고 불러요. 실제 증명 뭘까요?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진짜 증명을 찾아보면.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벡터장이, 하루야, 엄마한테 가봐. 만약에 이 벡터장이 아까와 같이 R2가 아니라 R3에 살고 있어도 이 지금 벡터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경계를 향해서 나가는 벡터의 양과 같다. 이거를 보통 클래시컬 스토크스 디어럼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 더. 만약에 자, 이거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에는 이제 라면 용기에다가 물 붓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이제
이 지금 그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 안쪽이 있으면 껍데기 안쪽에서 폭발하는 양은 껍데기 바깥쪽으로 나가는 양과 같다. 이거를 발산 정리라고 불러요. 가우스의 발산 정리. 이 모든 적분에 대한 정리들은 일변수 미적분학 정리에 그냥 따라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은 내부를 어떻게 캔슬을 시킬지를 토대로 해서 캔슬을 클레버하게 잘 시킬 수가 있으면 그게 경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f of b 빼기 f of a로 결과적으로 두 경계 끝값에서 함수값을 보는 걸로 기본적으로 내부를 잘 캔슬할 수 있는 걸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값 두 개를 차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너는 정말 단순하게 그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와닿게 되면 이제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왜 내적을 써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얘기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도 함수를 정의하려면 체인 룰을 가지고 내적을 통해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레디언트 벡터랑 탄젠트 벡터의 내적의 적분으로서 그 방금 이 대상들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서술이 되는 대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변수 기준으로는 내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데이터를 봐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미적 분화의 기본 정리를 직문수에서 얘기할 때 직관 레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그 수줄에서는 임의의 수학적인 토픽들, 임의입니다. 임의의 수학적인 토픽들을 미적 분학과 선형대수 계산에 대면 시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통은 어떤 분야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오랜 세월의 수학적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분야들을 막론하고 뭐 정수론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7, 8년 걸린다. 대수기하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려 1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위상수학 무슨 뭐 어떤 박사 레벨에서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수학은 미적분화가 기본 정리를 계산을 어떻게 추상한 건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직문수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행렬이 뭐고 내적이 뭐고 미분은 무엇이며 적분이 무엇이고 이것들에 대한 심상들을 디스커션하면서 갖게끔 한 다음에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거 드릴링하는 건 재밌는 과정이에요. 할 거 많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 추상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추상화를 이렇게 딴 것이군. 그러면 그 정의가 결과 그 어떤 그 시작점이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정의했는지가 이해가 가요. 그걸 이해를 하면 원형을 알기 때문에 편해져요. 그리고 그 대상을 내 관점에서 다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문수에서는 그 계산을 중점으로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냥 그 계산은 몇 개월이 보통 걸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달이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수학을 토대로 커리어를 꿈꾸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아 수학이라는 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한 2 곱하기 행렬 계산 단순한 1, 2변수의 미분적분 이거에서 구체적인 심상에 대한 감을 잡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추상화되어진 이제 결을 보면 아 내가 수학 공부를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해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게 좀 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얘기해서 제가 남기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다변수 미적분학 파트는 일변수 미적분학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확장한 거 실제 증명도 그냥 그게 전부이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 공지만 하나 하고 혹시 오늘 얘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이제 감상 및 질문들 듣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근래 이제 수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커지는 니즈의 가장 큰 쪽이 완초수랑 직문수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문수 5기는 2027년이나 가야 열릴 겁니다. 연이수 3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근데 원래 이게 직문수가 성황리에 끝날 게 아니었으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냥 직문수 마친 시점에서 그냥 직문수 닫고 연이수를 그냥 할 텐데, 그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직문수를 리딩할 생각은 이 메인 스터디의 이 형식으로서 할 생각은 없어요. 시간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직문수 팀을 하나하나 2개 정도 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직문수 팀은 그 원하면 레코드도 시킬 생각이지만 그거를 어떤 그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이 직문수에 대해서 디스커션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달이 되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직문수에 대해서 아 직문수 얘기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계속 디스커션들이 있기로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문수 오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전달일까요? 이게 오기가 아님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메인 스터디와 같은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시간을 예를 들어 정해놓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 진도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달될까요? 하나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코드의 자유가 있습니다. 레코드를 안 하겠다가 좀 더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레코드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전달될까요? 그래서 줌으로 해도 되고
그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대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무에서 책 작업을 마쳐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책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 지금 책 똑같이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리더를 한 두세 분 정도 뽑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분들의 한 해 가지고는 제가 모든 애들이 생각이냐면 직문수 리딩을 하는데 필요한 선의 디스커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리더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있어요. 5기가 열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건 이제 수줄 채널에서 사람들이 이제 직문수 하고 싶어 들어오면 아 그러면 저 팀에 가가지고 디스커션 할 수 있다. 해서 그것들을 이제 맡기는 목적을 생각하고 있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가 마칠 시점에서 오디오 스트рим을 토대로 한 기대수 7기가 열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어떤 전공 수학으로 점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 라인으로 올라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연역에 대한 훈련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하실 거면 평소에 의사소통들을 좀 잘 해나가시는 가운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게 전문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얘기를 포함해서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레코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웠나요? 방향도 함수를 적분하는 거가 양 함수값 두 개의 차이가 되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F 프라임 가지고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현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정해본 관련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해했다. 그, 그 뭐냐. 이제 지금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게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리고 선적분 기준으로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얘기했거든요. 이제 남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은 게 그 그린의 정리, 그리고 클래시컬 스토크스 디어럼, 그리고 발산 정리까지 얘기하면 다변수 미적 분학이 끝이 납니다. 이걸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좀 한참 걸려서 그 참석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정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좀 그냥 뭐 오히려 진도가 좀 어떤 좀 차이가 나면 오히려 좀 빨리 하고 그 후반까지 빨리 그냥 달릴 생각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직무수 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까지 되면 그거의 어떤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들로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세계관들, 어떤 기하적인 얘기들, 위상적인 얘기들, 복수에 대한 얘기들, 대수기하적인 얘기들, 통계적인 얘기들까지 하고 그 기본적으로 직문수는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직문수 프로그램이 마치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더 다른 수학적인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디스커션 팀을 만들어놨는데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속적인 팀들도 토픽들을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만들어질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준에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뭐 연희수도 있고 뭐 대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대화 이제 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거기서 좀 더 공부를 의미 있게 해보고 싶다 하면 열려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무수 마칠 때까지 조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